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너리스크에 하루 새 28조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계속 상승세에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결과가 전해진 뒤에 이 오너리스크 때문에 하루 새에 삼성전자, 이 삼성그룹 계열사 들의 증발한 금액이 28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로 또 한 번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소식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28조 원이 감소됐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거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게 어제 선고가 난 게 뭐냐면 파기환송심이거든요. 파기환송심이 뭐냐면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다시 해라고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결정이 뭘로 났냐면요. 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에 검찰 수사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재구속된 겁니다. 다시 구치소를 가는 거죠. 이날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 이 준법감시위가 과연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걸 바꿀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 이 네 번째 공판 당시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법감시위 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독립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왜 지난해 기자회견 열었던 거 아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4세 경영 포기하겠다, 물려주지 않겠다와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겠다, 노조를 허락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 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네가 바뀐 게 있느냐? 노력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너네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사회와 관련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결이 된다라면서 판결을 내린 거죠. 이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냐면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일단 전날보다 3,000원 내렸어요. 장마감 당시에는 3.41%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속 소식이 전해졌을 직후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장중 한때 4.43% 급락했습니다. 삼성물산은 6.84%, 삼성 SDI와 삼성생명 등은 각각 4.21%, 4.96% 떨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삼성그룹의 16개 상장 계열사 그리고 23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28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어제의 코스피 시총 감소분이 50조 7천억이에요. 여기에 절반이 삼성그룹 종목에서 시총이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오너리스크라는 자체가요. 비재무 정보, 특히 국내에서는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소식이 잇따르면 주가가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한진칼 경영권 다툼에 주가가 출렁출렁거렸다. 이거는 첨예하게 엮여있는 사안이라서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은 확실한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제 구치소 갑니다. 이제 구치소 가요. 오너가 없단 말이에요. 오너가 지금 구치소 행위예요. 이런 경영 공백이 생기는 거죠. 리스크를 인식한 외인들이 팔아치우면서 하루 만에 28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SG가 얼마나 내 돈, 내 통장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어제 시총분의 절반분이 삼성그룹 계열사 종목이었다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이 상장을 해서 가치를 높여놨어요. 근데 ESG 요소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한
한순간에 폭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사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 S&P 기업들 중에서요. 환경에 대응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를 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ESG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더 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거란 거죠. 재무정보, 얘가 얼마나 팔았냐, PER이 얼마냐,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 핵심 사업이 얼마나 유망하냐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평판 그리고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가치가 뚝뚝 떨어질 수 있다는 예시를 잘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샀던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올라탔다가 주르륵 다 떨어졌죠. 사실 이 주식이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더 많아졌다는 측면에서요. 여러분들도 ESG를 투자하실 때 꼭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더불어 기업도 본인의 가치를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신경 쓰지 않은 이런 비재무 가치에서 상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시대일 거고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올게요.